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저의 인생 2막, 3막, 4막 그리고 5막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야기 드렸어요. 이번 회부터는 저의 바로 직전 인생인 4막과 제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인생 4막에서 외국계 회사의 재무 담당 팀장급 직원으로 나름 괜찮게 사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허무감이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네. 뭔가요? 저는 계속 그 호주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외국계 기업의 회계 일을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제 전략은 이거였어요. 외국계 기업 재무팀은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는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 외국계는 뭐 중국계일 수도 있고 일본계일 수도 있고 미국계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재무팀 직원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네, 이 회계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그래도 논리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네, 장부라는 거, 이 밸런스 시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좀 잡을 수 있다면 그래도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구직을 했고요. 네. 꽤 저는 이직이나 구직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별로 없어요. 아, 그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 자체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군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그렇게 많지 네, 않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잘 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그 숫자가 좀 적은 편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새로 이사가 아니고 이직을 하려고 할 때 네, 조금 수월한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독일계 뭐 장비 회사에서도 일했고 미국계 제약회사 그 다음에 다시 독일계 그러니까 주로 생각해 보니까 독일계랑 미국계에서 일을 많이 했네요. 네. 그 두 업종들에서 업종은 좀 다양했어요. 장비 회사도 있고 소프트웨어 회사도 있고. 제약회사도 있었고 네. 무슨 시스템 컨설팅 뭐 이런 회사도 네,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 나갔는데요. 이 회사들이 또 회사들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네. 외국계 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맥주님은? 워라벨이요? 아닌가? 아, 그 그거 기업이 생각. 본인 생각이고요. 아니 회사에서 왜 워라밸을 중시해요? 그런 회사는 없어요. 직원들의 워라밸이 우린 최고의 가치다 뭐 이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좋은 회사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시고요. 네. 외국계 기업에서 회사를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예요. 상호 신뢰. 아, 신뢰.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 입장이 돼볼게요. 네. 헤드쿼터라고 하는데요. 보통 네. 본사에서는 도대체 이 나라의 이 제3국이죠. 네. 제3국 사람들이 믿을만한지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 독일에 있는 그 본사의 경영진들은 과연 한국 지사의 직원들이 믿을 만한가? 네, 이 확신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 지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상식적인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일하는지 어느 정도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막연한 공포와 불안이 있어요. 네. 저는 어떤 회사를 들어가건 이거를 해소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재무팀의 팀장이기 때문에 네. 팀장으로서 제가 어떤 우리 한국 지사의 그런 장부들을 깔끔하고 믿을 만하게 관리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사가 대부분 외국인이고 그 본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는 그냥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음.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어. 네.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서 먼저 말해 라고 하면 네. 느껴지는 게 거기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 너 잘못했어라고 말한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해준다는 게 이들 입장에서는 네. 이 사람 괜찮네. 자신이 잘못해서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없는 실수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먼저 말해줄 정도의 이런 믿음직한 사람 괜찮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관계 쌓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믿음을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일하는 게 되게 편해져요. 네. 그 다음엔 제가 뭘 하겠다고 해도 그래 하면서 되게 지원 많이 해주시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가 잘 알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일하는 게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왜 그러다가 허무감을 느끼게 되신 건가요?
그렇게 일을 잘 하다가 네.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어떤 큰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뭐 더 크고 좋은 회사에 합류가 되었으니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그 전에 작은 회사에 있었을 때는 파이낸스 팀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큰 회사로 가니까 파이낸스 팀이 전체 인원이 8명이고 거기에 CFO도 계시고 해서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인수되기 전 회사에선 팀장이었는데 이제는 일개 팀원이 된 거예요. 네. 팀원이 되고 제가 다루는 업무의 분야도 굉장히 협소해지고 그냥 뭐 원오브 댐이 된 거죠.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인수합병으로 인한 자료들은 또 엄청 요청을 해대고 네. 그렇겠죠. 어떤 회사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회사의 숫자를 보는 거니까요. 네.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뭐 해달라는 건 엄청 많은데 그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해보면 내 네. 미래는 팀장에서 그냥 팀원으로 격화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도 얼렁뚱땅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인수합병이 되고 크고 좋은 회사에 다녔죠. 그 회사에서는 또 세솜님을 이제 팀장으로 키우려고 그러지 않았나요? 굉장히 이렇게 주목하는 인재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다행히 그 CF 분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에게 다양한 업무를 맡기시면서 되게 좋은 건 줄 알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회사를 다니면 많지 않다. 네. 근데 너한테는 이런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좋냐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간 분의 업무를 제가 뭐 한 1년 동안 맡기도 하고 타 부서와 협조하는 일을 제가 잠시 맡기도 하고 또 그 회사는 끊임없이 인수합병을 하는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또 인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른 회사 인수하니까 거기 가서 실사를 해라, 뭐 컨택을 해라. 아무튼 해본 적 없는 업무들이 마구 쏟아지는데 네. 그러면은 그런 일들, 어려운 일들이 쏟아지면 같이 어떤 합당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네. 그런 건 없고 네. 그냥 상사의 모든 것이 좋은 경험과 밑바탕이 될 것이니 잘 해보라는 그런 말씀만 있으셔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함도 쌓였었죠. 근데 보통 어떤 업계를 내가 이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고 이 업계에서 성공을 하겠다, 승진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기회 경험을 쌓는 게 사실 좀 좋을 수 있잖아요. 그 CF 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세솜님은 지금 그런 쪽은 아니셨나 보죠? 내가 이 업계에서 성공을 하겠다, C레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 보죠? 네, 그때는 지금에서는 그 CF 분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제가 절실히 깨닫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뭔가 반항심만 크고 아니 돈은 뭐 10원 한 장 안 올려주면서 경험으로 퉁치라는 게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왜 내가 그런 일들을 낯선 일들을 심지어 제 옆에 있던 어떤 직원은 10년째 똑같은 일을 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직원들도 많고 맨날 똑같은 일 하는 사람 천진데 왜 나만 되게 낯선 일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왜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사실은 그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세솜님을 어떤 무슨 프로그램에 넣고 뭐 유능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뭐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었는데 네. 조금 뒤늦게 하셨죠? 네. 그 넥스트 리더 프로그램이라고 차세대에 이제 그 회사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을 추천을 받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저희 상사가 저를 이제 추천하셔서 네. 그랬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당시 저로서는 이제 직장 생활도 한 10여 년 했는데 또 그때 당시에 사회를 이끌던 말이 있었어요. 트렌디한 단어가. 그게 네. 바로 워라벨입니다. 네. 익숙한 분들 많으시죠, 이 단어. 워크라이프 밸런스잖아요. 그래서 일과 내 삶의 중심 찾기. 네. 그래서 두 개 모두 다 놓치지 말고 잘 하자. 라는 거는 되게 멋들어지게 제가 표현한 거고. 사실 이 본질은 뭐냐면은 일은 조금만 하고 많이 쉬자라는 거죠. 네. 세솜님도 당시에는 그런 워라벨을 주고 하셨나요? 그렇죠. 저도 그 좋은 워라벨 나도 좀 찾아보자. 이제 나도 토익 시험도 그만 보고 자격증 준비도 안 할 거야. 나 집에 가가지고 맨날 놀고
재밌는 동영상 보고 재밌는 책 읽고 즐겁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때에 네. 전혀 워라밸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니 저로서는 잠시 당황했었죠. 이 워라밸을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생각하시고 결단하신 게 있었죠. 회사를 옮기는 거였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직을 해야겠다. 이제 이직 타이밍인가 보다. 이직을 한동안 하다가 내가 안 했더니만 또 이제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인터뷰도 보고 지원서도 내고 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 자체는 뭐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렇게 낯선 경험이 아니셨을 텐데 그때까지 이직은 늘 더 큰 회사, 더 연봉 많이 주는 곳 이런 곳을 향해서 가셨다면 이번 이직은 이제 워라밸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이직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조금 작은 회사에 팀장급으로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팀장으로 일했을 때 그 자율감과 어떤 일을 제가 주도해서 이끈다는 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팀장이 된다면 그러한 느낌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한 포지션에 지원을 했고 결국에는 다행히 어떤 한 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생 사막의 후반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인생 사막 후반부 저 더 뒷얘기는 다음 회에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네, 아유. 벌써 지금 한 11분 조금 넘었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